이번 영상에서는 WF-1000XM4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참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다음 주에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마땅히 시간이 안 됐어요. 이게 리뷰가 이게 철저히 해야 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타이틀부터가 이제 소니 직원과 설명서보다 자세한 초정밀 초친절 리뷰인데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안 될까봐 최대한 많은 그 조사를 했고요. 그렇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예. 일단 나중에 이제 뭐 비교 녹음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덱별 제가 코덱하고 뭐 이제 DSE 이런 거 느낌을 좀 이렇게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좀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AAC로 했을 때의 그 신호 세기는 가장 좋고요. 오히려 SBC로 하면 신호 세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많습니다. 애초에 음질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기본적인 톤 밸런스는 떤 코덱으로 하든 기본적인 음색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SBC에서도 이제 DSE 익스트림까지 켜게 된다면 이제 더 끊김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호 세기가 나빠지게 되겠죠. AAC에서도 DSE 익스트림을 키게 되면 신호 세기가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거의 체감이 안 되고요. 이제 LDAC 999kb/s로 가게 되면 이제 엄청 많이 끊기게 됩니다. 이게 실내에서도 꽤 끊기는 수준으로 많이 끊기게 되는데 LDAC 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LDAC 330kb/s로 하면 AAC랑 음질은 거의 비슷하면서 끊김도 거의 AAC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이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DAC에서는 근데 DSE가 안 켜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DSE 익스트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다시피 17kHz에서 20kHz까지 이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요 손상된 부분을 건드리진 않아요, DSE 익스트림이. 근데 손상된 부분을 그 뒤로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고주파를 좀 만들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올라가요. 그리고 약간 곰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올라갔다기보다는 이게 앞에 뭐가 더 생겼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이게 좀 이따가 녹음해서 들려드릴 텐데 이게 유튜브라서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음이 올라간 게 이렇게 압축이 되면 이게 고음이 2dB 정도 진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그냥 EQ로 16kHz를 이게 2dB 올린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제 뭐 소니의 DSE랑 삼성 UHQ랑 이게 뭐 DSE도 16비트를 32비트로 뭐 업스케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니 그 소개 페이지에 보면. 근데 삼성 UHQ의 업스케일과는 체감되는 게 많이 다릅니다. UHQ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위상까지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뭔가 비트가 이게 업스케일 되는 느낌이 확 나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거 고주파 쪽이 좀 더 연장되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표시 크레들 같은 경우에 충전 중에 이렇게 주황색 불로 들어오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이 꺼져 버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존 뭐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워치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고 기어 S 충전기로도 충전도 되고 막 무선 충전기면 애플워치 충전기만 아니면 다 충전이 됐었어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치 인증을 받은 무선 충전기에서만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배터리 잔량 표시 이제 폰 없이 LED로만 봤을 때 대략적인 걸 볼 수 있는데요.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열었을 때 이제 1에서 30%가 남았으면 주황불이 들어오고요. 31%에서 100%면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사용하고 나서나 가끔씩 열어보면 이게 유닛이 100%인데도 주황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폰 유닛을 분리하거나 꼽을 때도 이제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는데요. 1에서 94%까지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왜 94%까지 주황색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소니가 그렇게 해놓은 거라서. 95%에서 100%까지는 초록불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크게 참고할 게 못 돼요. 5% 차이로 두고
초록불이냐 주황색불이냐로 나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정리하면서 좀 웃겼는데, 이건 매뉴얼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대로 가져온 건데, 소니가 8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8시간이 가는 조건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8시간이 가는 조건은 DSE 요걸 끄던가 아니면 ANC 그 노이즈 캔슬링이나 앰비언트 사운드를 꺼야지만 8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이나 앰비언트 사운드를 켜고 DSE 익스트림까지 동시에 켰을 때는 6시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AAC 기준에서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DAC에서 8시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SBC에서도 8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이제 SBC에서 이제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 하면 모든 기능을 다 꺼야 됩니다. QCI T5랑 XM4랑 이렇게 무식하게 기능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5가 이제 한 등급이 높고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XM4가 확실히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게 8시간 사기이긴 한데 6시간이라고 쳐도 T5보다 좀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XM4 지원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나 앰비언트 사운드 XM4에서 지원하죠. 지원 코덱도 LDAC로 XM4가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딜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리듬 게임을 하신다 하시면 QCI T5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페어링한 상태에서 게이밍 모드를 켜게 되면 120ms에서 170ms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리듬 게임 할 때도 큰 이질감 없이 하드코어 모드나 그런 거가 아니면 170ms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신호 감도 같은 경우에는 T5는 마이너스 60dB 정도가 나오고요. XM4는 마이너스 52dB 정도가 나와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되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제 XM4가 좀 더 이제 덜 끊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신호 감도가 더 좋으니까요. 이제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T5는 마이크로 오픈이고 XM4는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 T5 같은 경우에는 앱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XM4 같은 경우에는 앱이 있지만 이제 로그인 같은 걸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백도어 같은 거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공대 이어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실리콘 이어팁, 여기에는 소니가 새로 강조를 하고 있는 뉴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3세트가 들어있고요. 멀티 페어링, 이제 여러 대의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대의 기기에 페어링 말 그대로 등록을 해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냐라는 건데, XM4는 그게 가능하고요. T5 같은 경우에는 멀티 페어링조차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T5는 1, 2만 원대, XM4는 29만 9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5만 8천 원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측정치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튀는 구간 말고는 굉장히 플랫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도 이게 지금 원본에다가 3분의 1 스무디를 넣은 건데 0dB에서 가져온 겁니다. 출처를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스무디를 한 건데 여기에다 조금씩만 스무디를 더 넣는다고 하면 거의 일자가 되겠죠. 뭐 제미니처럼 완전히 다리미질을 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가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플랫하죠. 일단 XM4 같은 경우에는 DB 이렇게 있어요. DB 이렇게 있는데 요거 뒤에 가면 제가 이퀄라이저 추천해 드릴 겁니다. 지금 기존의 0dB나 어디죠? 아레지나에서 추천해주는 EQ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플랫에서 거리가 좀 멀어요. 확장음장, 그분은 확장음장 기준으로 맞췄다고 하는데, 저는 올리브 LT 타겟을 좀 더 미는 쪽이라서 올리브 LT 타겟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 딥이 있어서 기본 상태로 들으면 저음이 좀 많은 그런 음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쪽이 아예 안 들리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잘 들려요. 잘 들리는데 저음이 좀 많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RAG나 확장음장 AAC 기준에서 이제 측정치를 비교한 부분인데요. AAC에서 이제 17kHz에서 잘리더라고요. RAG나의 측정치를 보면 실제로 들어보면 QCI T5는 실제로 17kHz쯤에서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의
선회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곰이 올라가다 마는 그런 잘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리지나 같은 경우에는 T5 측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T5S 측정치로 대체를 했는데, 사실상 뭐 음색 자체는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T5S 측정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XM4 같은 경우에는 20kHz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T5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T5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곡이 이렇게 있죠. 왜곡이 있죠. 그래서 왜곡이 있어서 요거 저음 같은 부분은 XM4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추천 EQ인데요. 어, 2.5kHz를 플러스 2를 하고요. 그리고 6.3kHz를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이상도 제가 추측을 해서 그려보려고 했는데 요 이상은 도저히 예상이 안 되고요. 요거는 측정을 하면 0dB 기준에서 측정을 하면 요 EQ를 먹었을 때 요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확실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여기 16kHz는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16kHz는 벌써 여기에 0dB이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손을 더 대면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귀가 피곤하게 들릴 겁니다. 지금 0dB에서는 그 하만 타겟 기준으로 플랫하게 들으려면 트래블을 놔가지고 트래블은 제가 한 거에서 이제 16kHz가 플러스 10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16kHz가 그러면 16kHz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버드 프로처럼 이렇게 곰이 팍 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처럼 16kHz는 건들지 않고 클리어 베이스도 건들지 마세요. 그 점 굳이 건들 필요 없습니다. 점 쪽 플랫하잖아요.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아웃도어에서 어차피 이 정도 묻히는 점이기 때문에 저처럼 2.5kHz와 6.3kHz를 플러스 2 플러스 6을 해주시면 아주 플랫하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살짝 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 채우겠다고 16kHz를 건드린다? 그러면 음이 더 이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요 EQ를 강추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 EQ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LDAC를 쓰신다는 분들은 이제 설정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자 옵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설정을 해놔도 엑스페리아가 아니면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연결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하게 되면 이 설정들이 다 날아가고 기본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일단은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일단 개발자 옵션에서 16비트를 설정하면 소리가 전혀 안 나오고요. 24비트를 추천을 합니다. 32비트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이제 추천을 32비트 설정 32비트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인데 990kbps/s는 음질은 제일 좋을 수 있으나 야외에서 쓰신다면 끊겨서 쓰실 수 없을 겁니다. 660이 가장 타협점인 것 같고요. 이제 330kbps/s는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AAC와 음질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kHz 이걸 만땅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48kHz는 쓸 일이 없습니다. 여기 뭐 연결성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 레이트는 44.1kHz는 여기 LDAC를 쓰시면서 이제 24비트 이상을 음원을 들으실 거고, 근데 DS2 익스트림까지 쓰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DS2 익스트림을 켜냐 꺼냐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AAC를 쓰실 거면 이제 보통 이제 저음질 음원을 들으시거나 뭐 스트리밍을 들으시거나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AAC의 DS2 익스트림을 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음질 음원을 들으신다라고 하시면 ALDAC를 켜시고 DS2 익스트림을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C는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음이 이제 음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DS 익스트림까지 켜게 되면 이제 이 지저분한 고음이 연장이 되고 부스트가 되면서 굉장히 듣기 싫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나무위키에도 요거는 이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SBC는 DS 익스트림을 끄고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SBC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저처럼 뭐 SBC만 되는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SBC로 주로 듣게 되실 것 같으면 솔직히 제품을 비추천드립니다. SBC가 음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느껴지는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비교균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3개를 준비를 시켜 드려봤고요. 이제 QCI T5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 제일 적습니다. 구조상. 바로 그 노즐에 붙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제일 없고요. WF1000 XM4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감인 것 같아요. TWS 이어폰 중에서는 아주 괜찮은 공간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QCI QI11 같은 경우에는 백헤드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공간감이 거의 뭐 헤드폰급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에어팟 프로고 오른쪽이 XM4 그래프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똑같은 이 영역으로 지금 보시면 저음 쪽에서는 이제 이쪽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요 맞추느라고 밑에가 좀 잘렸는데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저음 쪽에 노이즈 캔슬링 확실히 XM4가 좀 더 확실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체감되는 노이즈 캔슬링은 XM4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는 고음 쪽까지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펌팁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기본 참 성능 자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에어팟 프로보다. 그래서 체감되는 노이즈 캔슬링은 XM4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주변 소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에어팟 프로만큼은 아닙니다. 에어팟 프로는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꽤나 자연스럽습니다. XM4도 그래프가 꽤나 자연스럽습니다.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내 음성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앱에서 안내 음성은 그냥 기본 값인 영어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어를 지원하긴 하는데 꼭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안 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본어도 괜찮습니다.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어도 자연스럽고 영어랑 일본어 이 둘 중 하나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음을 끄면 안내음이 생략되기 때문에 처음에 연결했을 때 바로 빨리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뭐 안내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정말 이번 제품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포고핀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쪽 뒤에 있는데 요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귀에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포고핀을 배치를 함으로써 포고핀이 부식돼서 나중에 충전이 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애초에 이렇게 예방을 한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요런 부분 요런 게 정말 이게 설계 짬밥이 나오는 거죠. 이런 데서 대기업 설계 짬밥이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터치 인식되는 부분은 요게 큰 게 다 인식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회색 원 부분만 인식되게 됩니다. 터치 컨트롤 같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앱에서 기능은 바꿀 수 있는데 몇 번을 터치해서 무슨 기능을 쓴다 이런 커스텀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밖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터치 컨트롤을. 제가 선정한 장점들입니다. 일단 스펙상 6mm고 실제로는 7.37mm의 드라이버인데 작은 드라이버임에도 불구하고 저음 양감이 저렇게 나온다는 게 저는 신기했고요. 저음 양감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제 큰 저음의 왜곡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음 같은 부분이 좀 더 하나 칭찬하고 넘어가자면 QCI T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음이 둥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 우퍼 같이 둥 하고 좀 잔향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이 장점이고요. 이제 EQ를 안 쓰더라도 이제 올류 UM 프로 10 같이 고음의 선이 이렇게 명료하고 고역이 열려 있어서 고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만 아니라면 이제 지연이 이제 실시간 수준이면
이제 드러머들이 있죠. 이제 스테이지에서 이제 드럼 스테이지 모니터링용으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 고음이 명료하기 때문에 드럼 모니터링하기 최고일 것 같고요. DS 익스트림으로 192kbps 정도의 딱 유튜브 정도의 음원에서 구역을 살려줍니다. 요거 이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요 케이스 뚜껑에 고무가 없는 점이 저는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오히려 고무가 있으면 나중에 막 떨어지고 막 이게 막 나중에 손 기름기를 머금어서 막 갈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고무가 없는 요런 점이 오히려 저는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 이번에 뉴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팁 요거 아주 좋더라고요. 폼 팁인데 손으로 굳이 구길 필요 없이 바로 착용을 해도 정착용이 되는 아주 편리한 폼 팁입니다. 제가 착용한 단점입니다. 일단은 유닛이 너무 큽니다. 유닛이 크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랑켄 스타일 핏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음의 선이 명료한 대신 저음의 선은 좀 명료하지 않고 약간 퍼지는, 말 그대로 방금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구경 우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저음이기 때문에 이건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CI T5에 대비해서 무겁습니다. 기능도 많고 배터리 용량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무겁습니다. 무거운 게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윙팁이 없다는 거,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폼팁 하나로만 버티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했을 때 약간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모드에서 이제 윈드 노이즈가 계속 들어온다는 점, 이제 그 바람 소리가 계속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 때 귀가 아픈 수준으로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곳에서 앰비언트 사운드를 켰을 때 약간 히즈 노이즈 하는 히즈 노이즈가 약간 깔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힌지 단차는 QCI T5보다도 심한 수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봉기가 아니라 이거 케이스 리뷰할 때 말씀드렸었나요? 정말 이게 단차가 정말 심합니다. 이게 좌우로도 껄떡거리고 앞뒤로도 껄떡거리고 위아래로도 약간씩 자석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껄떡거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뽑기운이 안 좋아서 이게 좀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게 힌지 단차가 좀 심한 부분이 있고요. 힌지가 제가 계속 쓰다 보니까 약간 헐거워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딱 잘 걸리고 다시 딱딱 잘 닫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힌지가 많이 좀 이게 처음보다 달아서 그런지 얘가 힌지가 많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느낌이, 이게 그냥 휙휙 제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정이 안 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고정은 잘 돼 있는데 느낌이 좀 많이 헐거워진 느낌이 납니다. 힌지가. 그리고 요 뉴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팁 요걸 사용해서 막 뛰어다니거나 좀 빨리 걸을 때 이게 중간에가 실리콘이고 바깥쪽이 폼인데 이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일반적인 폼팁과 다르게. 그래가지고 요게 중간에 코어 부분하고 딱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납니다. 요거는 요 이어폰 무게가 무거워서 요게 이어폰 유닛이 계속 흔들리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팁의 이 단점하고 같이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 거죠. 저처럼 뭐 뛰어다닐 일이 많지 않다면 큰 단점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 비교 같은 거 들어보시죠.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